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에서는 국가 중요시설 경비 이 테마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국가 중요시설을 가지고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국가 중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그 개념적인 문제가 행정관서, 방송국, 발전소, 또 우리 공항이나 군시설, 과학연구소 나오죠. 다시 말하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점령 파괴되는 기능이 마비될 경우에 자, 국가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시설, 끼치는 이네요. 자, 그래서 일반 국가적인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 시설을 국가 중요 시설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적으로 국가 중요시설 관리자 역할이 나오죠. 자, 일반적 관리자는 경비, 보안, 또 우리 방호 책임을 지겠죠. 또 통합 방위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자체 방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 국가 중요시설 관리자는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시도경찰청장 또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가 중요시설 방호 지원계획입니다.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 대비해 가지고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 자, 국가 중요시설 지도 감독입니다. 자, 이 부분 또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국가 중요시설 지도 감독은 평시입니다. 자, 평시의 경비 보안 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은 우리 관계 행정기관장, 그 기관장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가 중요시설의 평시의 지도 감독은 그 기관장하고 국정원장이 수행한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국가 중요시설의 지정입니다. 자, 지정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죠. 관계행정위원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가지고 지정을 한다. 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국가 중요시설의 지정에 관한 문제는 국방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자, 이 부분도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다면 틀려요. 국가 중요시설을 지정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의 권한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가 중요시설의 개념적 근거가 나오죠. 자, 법적 근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우리 국가 중요시설 관련된 법이 통합방위법에도 나오고요. 또 청원경찰법, 경비업법 등에 나오는데요. 자, 통합방위법입니다. 자, 국가 중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공공기관, 또 공항, 항만, 주요 산업 등 적에 의해 점령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에 국가 안보라든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이라고 개념을 잡아놨고요. 청원경찰법입니다. 국가 중요시설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또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사업장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중요시설 사업장 또 국내 주재 애국기관 또 그 밖에 행정안전무력을 정하는 중요시설 나와 있죠. 그 사업장이나 장소를 의미한다. 자, 그러면 그 불용을 정하기 때문에 시행규칙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쭉 나와 있죠. 선박 항공기 수송시설, 또 금융보험업에 관련된 시설, 언론통신 방송시설 등, 또 학교 등 유경시설도 들어갑니다. 또 의료기관 들어가죠. 자, 이런 기관들이 국가 중요시설입니다. 우리 경비업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국가 중요시설입니다.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보안 목표시설입니다. 또 통합방위법 규정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이 파트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우리 7항이죠. 자, 우리 중요도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분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들 우리 통합방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국가 중요시설 분류할 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가급 또는 나급, 다급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류에 관련된 문제 가지고 우리 21년도 시험에서는 우리 국가 중요시설을 중요도에 따라서 가, 나, 다, 라, 마, 급 해서 틀리게 나왔어요. 일반적 분류 자체는 가나, 다급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뭐 라급이라든가 또는 마급 이것은 없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자, 가급입니다. 우리 가급은 특징을 잡으세요. 일단 적에 의해서 점령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에 광범위한 지역이 나오죠.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광범위한 지역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 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 생활에 결정적 영향입니다. 그래서 각급은 광범위하고 결정적이다. 이 표현을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할 것이고, 자, 우리가 보는 뭐 청와대라든가 국회의사당, 대법원, 또는 정부종합청사, 또는 국방부, 국가정보원, 한국은행 본점이 들어가 있죠. 한국은행 본점은 각급 중요시설에 분류가 돼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낙급입니다. 자, 낙급은 적에 의해서 점령 파괴되거나 또는 기능마비 시 일부 지역에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나와 있죠. 일부 지역입니다. 낙급은 일부 지역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다 말라고 했죠. 중대한 이렇게 개놓으시면 됩니다. 그 시설 말할 것이고, 자, 경찰청 건물이라든가 대검찰청 나오죠. 또 일반적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본점, 자, 이런 기관들은 낙급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이라든가 대검찰청 이런 경우는 낙급으로 분류가 돼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다급입니다. 적에 의해서 점령 파괴되거나 기능마비 시에 제한된 지역입니다. 자, 제한된 지역 이 표현을 기억해 놓으시고요.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가끔 낙급 빼고 남아있는 그런 시설들이 다급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일단 자, 가급은 결정제다. 가결정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 중대, 나는 중대하다. 그리고 다는 상당하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광범위한 지역이 나오면 가급입니다. 일부 지역이 나오면 낙급, 또 제한된 지역이 나오게 되면 다급이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가결정, 먼저 이것부터 정리해 놓으세요. 가결정입니다. 가결정 이렇게 익숙하게 해 놓으시고, 나는 중대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는 상당하다, 다 상당하다 이 표현도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국가 중에서 불리는 가급, 낙급, 다급 이렇게 봐두시고요. 한국은행 본점은 가급, 또 경찰청은 낙급, 이 정도는 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급에 나와 있는 거 있죠? 하나 구별할 것.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나오죠? 여기는 다급으로 분류가 된다. 한국은행 본점은 가급이에요.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활동 주체입니다. 자, 우리 경찰군, 대통령 경호실, 청원경찰, 민간경비원 중 특수경비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국가 중에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제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관련 법적 근거입니다. 자, 우리 경비 관련 법적 근거는 통합방위법에도 나와 있네요. 자, 통합방위법상 국가 중에서 경비가 나와 있죠. 자, 통합방위 개념입니다. 자, 통합방위라 함은 적의 침투,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한다는 말 나왔죠. 또 지휘체계를 일원화시킨다. 그래서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통합방위. 자, 그 개념이 뭐냐고 물어보면 통합방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자, 우리 국가 방위 요소가 나옵니다. 이는 통합방위작전 수행에 필요한 우리 국군이라든가 또는 일반적인 우리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의 소속 기관 또는 우리 제주자치경찰기구들이죠. 한마디로 경찰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국가기관 및 지자체들 전부 다 국가방위 요소들입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 또 예비군도 들어가죠. 또 민방위대, 자, 또는 일반적인 우리 직장 등에 있는 방위 전력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우리 청원경찰이 민간경비에 국가 방위 요소 포함될 거냐. 청원경찰이나 민간경비가 국가 방위 요소에 포함이 될 거냐. 일단은 우리 법의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죠. 통합방위법에는 국가 방위 요소에는 청원경찰, 민간경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석상의 문제, 법의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청원경찰 등은 국가 방위 요소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당연히 법적 근거가 두고 있죠. 그래서 국가중개시설 경비 관련 법적 근거로서 경직법에도 나와 있다. 자, 우리 경찰관 직무 범위 중에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대통령의 경찰청 소속기관 직제에서도 중요시설 방어 및 지도,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도 우리 국가 중요시설 경비활동의 근거 규정이 된다. 또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이죠. 이 부분에도 대통령 경호처가 국가 중요시설 경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청원경찰법상에도 청원경찰의 국가 중요시설 경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국가기관 공공단체라든가 또는 공내주재 애국기관 또 우리 불행을 정하는 시설 사업장 장소이지요. 우리 기관장 또는 사업장 등 경영자자 즉 청원주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죠. 경찰 배치를 신청함으로 인해 가지고 청원경찰이 국가 중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경비업법에도 나와 있죠. 우리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원입니다. 국가 중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간경비원도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구역의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보통 우리 경비구역을 운영할 때 있어서 출입자 통제가 나오죠. 이 출입자 통제는 당연히 국가 중요시설의 정문, 또 출입문,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면회실, 외래주차장 나오죠. 울타리 외곽에 설치한다고 나옵니다. 울타리 외곽에 설치를 한다. 울타리 내부 설치하면 틀려요. 그래서 일단 면회실이나 외주차장은 외곽에 설치하고, 방문자는 면회실로 유도해야 되고, 방문 목적, 또 방문자에 대한 신분 확인해야 되겠죠?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우리 보호지역의 설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각급 기관장이라든가 관리기관 등의 장이죠. 국가안전보장 관련돼 가지고 일정 범위의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보호지역의 구분, 또 이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체킹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보호지역이라 해서 세 가지 지역이 있어요. 제한지역이 있고, 또 제한구역, 그리고 통제구역입니다. 이 세 가지 지역이 나오는데요. 우리 보호지역은 이렇게 갈수록 더 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외곽적이 제한지역, 좀 더 들어온 지역이 제한구역, 아주 중요한 파트가 통제구역입니다. 자, 제한지역은 포인트가 출입감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안내라든가 출입을 감시해서 들어올 수 있는 지역.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내 또는 출입 감시가 나오면 제한지역이다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 그죠? 자, 접근이라든가 출입 감시 포인트입니다. 접근, 출입 감시가 필요한 지역은 제한지역이에요. 자, 안내받아 출입한다 표현 나온가요? 그건 제한구역입니다. 자, 안내를 받아서 출입을 해야 되는 구역이죠. 이건 제한구역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인가받자마자 출입이 금지된다. 비인가자 출입을 금지시킨다고 나오면 통제구역입니다. 인가 없는 자는 출입을 못하게 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한지역의 특징은 자, 접근이나 출입감시라는 표현을 기억해 두시고, 자, 제한구역은 일반적으로 안내를 받아야만 출입할 수 있는 구역이 제한구역. 통제구역은 보안상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인가자 출입이 금지된다는 표현 나오죠. 그래서 그 표현들, 자,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 보호지역의 보안대책과 보호지역의 설정 방침이 나오는데요. 자, 의미 자체는 보호지역에서는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서 접근, 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시킬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 대책에 관련된 문제는 일반적으로 출입 통제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이고, 또 주야간 경계 대책, 또 외부로부터 투시 도청 및 파괴 물질의 투시나 도청 또는 투척 방지 대책, 또 방화나 경보 대책 등이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될 대책 등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러니까 보호지역의 설정 방침 중에 한 가지 제한구역하고 통제구역입니다. 여기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제한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제한 지역은 빠져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은 필요 최소한도 범위에서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취지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작업 노동자 통제가 나오죠. 자, 주입 시에는 긴급 신원제 한 이후에 허가를 할 것이고 외부인이 볼 수 없도록 작업장에 차단막 설치하고 항상 경비원 감시를 해가지고 작업자는 별도의 신분증 착용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태별 조치가 나오죠. 자, 평시 전시를 구분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우리 계획을 수립해서 조정과 통제를 실시하도록 해야 된다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방호지대가 나옵니다. 일종의 방호지대는 3지대, 즉 3선 개념에 의한 방호지대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자, 방호시설 밖에서부터 아닙니다. 그래서 1지대, 2지대, 3지대 구분해가지고 적의 깁상에 대비해서 방호태세를 유지한 활동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십온의 형태로서 자, 일반점들 가장 중심인 지역이 있고 또 주변 지역, 또 그 외곽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지대, 2지대, 3지대입니다. 3지대는 핵심 방어지대다 이렇게 보시고요. 2지대는 주방어지대입니다. 자, 우리 1지대가 경계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1지대는 경계지대다. 자, 일종의 우리 중일서를 접근하기 전에 저지할 수 있는 예상 접근로상의 목지점, 중요한 지점이죠. 감제고지. 자, 감제고지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면서 감시할 수 있는 그 지역, 높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목적과 감제고지를 장악하는 선으로 매복등 설치할 수 있겠죠. 매복등을 할 수 있는 것을 경계지대.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지점 또는 감제고지 지점이 나오면 경계지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지대는 주방어지대다. 자, 주방어지대는 자, 시설 및 울타리를 연결하는 선입니다. 자, 그래서 소청 위협사거리 고려한다고 나와 있죠. 소청 위협사거리 고려. 자, 소청의 위협사거리 고려한 지역이 주방어지대, 이 지대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탐조등하고 막루가 나오죠. 탐조등, 막루 나오면 주방어지대다. 기억해 두시고요. 또 보안등 나오죠. 탐조등, 막루, 보안등이 나오면 자, 일반적으로 주방어지대. 자, 매복등이 나오면 경계지대. 이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지대는 핵심 방어지대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최후 방어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주요 핵심부는 지하화 또는 위장이 나오죠. 지하화 시키거나 위장이 나오게 되면 핵심 방어지대, 일명 3지대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경비원 감시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방화벽 내지는 방탄막, 적외선 감지기 등 방호시설 설치해야 되는 지대가 가장 핵심 지역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3지대입니다. 주방어선은 보통 울타리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경계지대는 주로 목지점이나 감제, 고지 지점, 이걸 장악하는 선을 의미한다. 그렇게 구별해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방어선의 구분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국가 중에서 경비지휘 및 지도감독 나옵니다. 자, 지통제체제가 나오죠. 평상시 활동입니다. 평상시에는 관계 행정기관장이라든가 내지는 국가정보원장 행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통합방위사태는 갑종사태, 을종사태, 병적, 갑을병이 나옵니다. 자, 이 사항들 여러분들 정리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통합방위사 갑종사태는요. 자, 대규모 병력 침투입니다. 대규모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상태에서 통합방위 본부장 또는 지역군 사령관의 지휘통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보통 갑종사태입니다. 갑종사태 포인트는 대규모 적의 침투 기억해 두시고요. 통합방위 본부장이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지역군 사령관이 들어가죠. 지역군 사령관 세 군데 모두 들어가니까 통합방위 본부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갑종사태입니다. 을종사태는요. 단기간 내 치안회복이 어렵다. 이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어렵다. 지역 군사령관의 지휘 통제에서 수행하는 게 을종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 군사령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을종 사태에서는 단기간에 치안 회복이 어렵다. 그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병정서 때는 소규모 적입니다. 자, 대규모 적의 침투는 갑종, 소규모 적의 침투는 병종입니다. 자, 여기에는 시도경찰청장이 들어가죠. 병종 사태는 시도경찰청이 들어갑니다. 자, 지역군사령관 나오고요. 자, 우리 해상 같으면 함대사령관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가능한 사태, 이것은 병종입니다. 단기간에 치안 회복이 어려우면 을종, 또 대규모 적의 침투는 갑종, 통합방위본부장이 지휘할 수 있으면 갑종, 시도경찰청장이 지휘한다면 병종, 그냥 지역군사만 나오면 을종. 그래서 세 가지 모두 비교해서 정리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렇게 체킹하시고요. 자, 우리 관할격 구면 나오죠. 지상 같으면 특정 경비, 군관할, 경찰 관할 지역이 나오고요. 해상 같으면 특정 경비, 일반 경비. 자, 공중은 비행 금지 공역 및 일반 공역이 나옵니다. 자, 수행 주체가 나오죠. 자, 우리 경찰 관할 지역은 시도경찰청장이 할 것이고, 특정 경비지역이나 군관할 지역은 지역군 사령관. 자, 해역이죠. 특정 해역 및 일반 경비 해역이면 함대 사령관. 자, 우리 비행금지 공역, 공중영역을 말합니다. 또 일반 공역은 공군 작전사령관입니다. 자, 이 부분 통합방위 문제는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시설 경비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금융시설의 경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우리 금융시설의 위험요소가 나오죠. 자, 위험요소는 외부 위험요소가 나오죠. 즉 다시 말하면, 자, 외부 위험요소는 우리 은행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영업시간에 점포 침입해가지고 우리 현금 강탈에 가는 경우라든가, 또는 야간 공휴일에 금고 부숴서 현금 절차한 손에 입히는 범죄. 자, 이건 금융시설 경비의 위험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내부 위험 요소는 주로 횡령이나 대출 사기, 서류 위조 등이 나오죠. 그래서 금융시설은 외부 위험 요소도 있지만 내부 위험 요소도 존재한다. 자, 금융시설의 안전관리 방법입니다. 일단 안전관리 방법은 방범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겠죠. 방범 책임자가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단위마다 방범 책임자 1인을 지정한다 나와 있죠. 방범 체계 계획 수립, 또 이상유무 점검, 또 현금 수송 업무 계획 수립 지도, 내부 직원의 훈련 등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방범 책임자이겠다. 자, 경비원의 근무 요령입니다. 일단 경비원의 근무 위치가 나와 있죠. 의심스러운자를 경비원 측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고 나와 있죠. 또 고객 등의 출입이 안전하게 확인되는 위치이어야 됩니다. 또 경비 및 경계 활동이 나옵니다. 자, 경비원의 경비 내지는 경계 활동은 우리 근무 요령에 따라 실시하되 가능한 2인 이상이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금융시설의 경비에 있어서는 우리 경비나 경계 활동은 예를 들어 고객 등을 고려해서 1인이 실시하는 게 효과적이라면 틀려요. 1인이 아니고 2인 이상이 실시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또 집중 경계가 나오죠. 자, 이 분념들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죠. 개점 직후나 폐점 전후 또는 일반적 올말, 연말, 보너스 시기 등 이때 평시보다 철저한 주변 경계를 해야 된다. 또 인수, 인계도 나오죠. 자, 경비원 휴가 휴식 시에 교대 시 또는 근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수, 인계를 철저하게 하는 의미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사항의 기재가 나오죠. 당연히 경비중 발생한 중요사항은 항상 기록해서 보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중요사항 기재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봐두시고, 또 거정 수상자 감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바쁜 척을 하거나 할 일 없이 점포를 계속 머물고 있거나 부당하게 금융거래를 요구하겠거나 단기간 내 입출을 반복한다든가요. 그러니까 이런 자가 있다면 당사자가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지속적인 감시를 해라. 그런 의미이고요. 또 의심스러운 행동한 자는 대처가 나오죠. 자, 명확하게 의심스러운 행동했다는 이야기죠. 하여튼 큰 소리 쳐서 기선을 제압하고, 자, 상황에 따라서는
방범 책임자가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한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영업시간 종료 후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교통을 차단하되 이를 허용할 때는 다수의 직원의 EPI에 인터폰, 도어스컵, 또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 신분, 외부 사항을 확인한 이후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나옵니다. 야간 경비죠. 자, 야간 경비는 아무래도 인력 경비에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경비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또는 야간 경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경계 범위입니다. 자, 점포 내 경계만 국한하지 않고 외부에 대한 경계도 소리하지 아니해가지고 특히 주차 정찰, 우리 주차 중에 있는 차량 같은 것도 주의해서 경계하라, 그런 의미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설의 구조적 설계가 나오죠. 자, 우리 방문 고객들을 적절히 통제하고 내부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고객이 사용하는 객장하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영업장은 그 구역이 구분을 되도록 해야 된다, 의미를 봐두시면 되겠다. 또 당연히 방범 설비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현금 호송 요령의 숙지입니다. 자, 일반적 가스통을 휴대한 경비원을 동조시켜서 현금 전용 호송차를 이용하되 호송차에는 긴급 무선망의 통신 장비를 구축해야 될 것이고 또 방범 책임자가 수시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특히 단일화된 현금 호송 노선을 단일화시켜버리면 그 길을 항상 다니기 때문에 범죄에 쉽게 노출되겠죠. 자, 그래서 몇 개 노선을 지정해 가지고 운행을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또 직원에 대한 방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이고요. 또 주변 시설의 경계 강화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현금 자동 지급기 안전관리가 나오죠. 일명 ATM기죠. 자, 현금 자동 지급기의 의미가 나와 있죠. 자, 은행창구 이해 장소죠. 자, 우리 은행창구 이해 장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기계장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현금 자동 지급기만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를 우리는 무인 점포라고 부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 자동 지급기의 문제점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일반적으로 기술적 자체가 물리력 행사해가지고 현금 보관함을 개봉 파괴 또는 타인의 신용카드 절취 등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자, 안전관리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경비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또 자동 통제 및 감시 카메라 설치죠. 그래서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야 될 것이고 또 CCTV 설치, 비상전화, 비상버튼 및 이런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야간에는 폐쇄장치 설치하겠죠. 또 안전수칙 고객 항목자 안전이 수립돼서 문제점 보완을 해라,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현금 수송 하나 보충합니다. 일반적 현금 수송은 원칙이 전문 경비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체적으로 현금 수송을 할 경우에는 가스통을 휴대한 청홍자를 포함해 가지고 3명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된다. 현금 수송을 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 가스통을 일종의 휴대한 청홍경찰을 포함해 가지고 3명 이상 확보가 돼야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은 경비회사에 의뢰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판매 시설의 경비입니다. 자, 판매시설 여러분 주로 백화점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판매시설 손실 및 범죄 유형이 나오는데요. 자, 판매자가 겪는 손실의 3대 요인이 나오죠.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부정직간 내부 직원 고용으로 인한 내부적 손실, 또 절도 등 외부 인에 의한 손실, 또 부지나 경영상 자본 관리상 손실, 그래서 내부적 손실도 있고 외부 손실도 있고 또 관리상 손실 등이 있다. 자, 그러면 판매시설의 범죄 유형이죠. 자, 범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절도 행위를 비롯해서 소매치기, 강도, 또 분여자 성범죄, 부정수표 사용, 또 내부 직원에 의한 범죄, 또 자동차 범죄 등등이 나오죠. 수많은 범죄 유형이 있다. 자, 내부 직원들의 절도가 나오죠. 자, 내부 절도 특징입니다. 자, 모두가 인식을 본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색출, 방지, 예방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사이버 스파의 경우는 일반 절도보다도 발견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 피해 규모는 크다. 그럼 내부 절대 외부적 징표가 나오죠. 자, 주의에 맞지 않는 호화 생활을 하고 있거나 낭비벽이 심하거나 또 상습적 가음이나 알코올 또는 도박 등이 심한 자 등등,
또 신용카드 가단 사용자 등이 나오죠. 이런 자들이 아무래도 절도범죄 저지르기가 좀 쉽다는 의미고요. 자, 내부 절도 유형은 물품을 절도한다든지요. 그죠? 자, 또 일반 서류 조작에 의해서 공금 횡령을 한다든지, 자, 또는 부정한 수단을 착복한다든지, 또 책임자 인장 서명을 정해가지고 부정하게 비용을 지출한다든지, 또 구매와 지불 명세를 변조하거나 재고, 또 일반 덤핑 처분이죠. 자, 덤핑 처분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자, 일종의 그것을 빼낸다든가, 또 부품 단가를 조작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부 절도 형태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판매 시설에 손실 예방 대책이 나오죠. 자, 먼저 유해 요소를 분석해야 되겠죠. 분석. 자, 그래서 경비 문제 가지고 5가지 기본적 구성 요소가 나오죠. 자, 고객 지원한 기본적 통제, 또 지역에 관한 통제, 또 재산범죄, 폭력범죄, 공공자원의 수준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오죠. 재산범죄, 또 우리 폭력에 관련된 범죄, 공공자원 수준 등을 중심해가지고 위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내부 직원 범죄에 대한 대책이 나오네요. 자, 첫째는 적절한 채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이고, 또 안정된 근무 환경을 조성시켜야겠죠. 또 경비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자, 내부 직원들은 오래 근무하다 보면 경비 프로그램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경비위원회 전문화 또는 우리 정밀 회계감사 실시가 나오죠. 자, 그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또 직원의 사기 ang양책도 제시해야 되겠죠. 마치 직원들이 전부 다 잠재적 절도범으로 생각해버리면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사기 ang양책도 제시해야 될 것이고, 또 권한과 책임의 명백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외부 범죄에 대한 대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외부 범죄한 침해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감시 및 순찰 감시 체계를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비원 또는 우리 CCTV 또는 그런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의미고요. 또 현금 보관소에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또 모의 훈련이 실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의 훈련 실시가 필요하다. 또 직원 교육의 실시. 이게 기본적으로 판매시설 경비에서 필요한 내용들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시설 경비입니다. 자, 의료시설 경비는 취약성을 띠고 있다고 그러죠. 특히 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 응급실이든 기타 많은 사람이 출입이 막 왕래가 잦다 보니까 통제가 좀 어려울 수는 있다. 출입 통제 곤란성이 나오죠. 통제하기가 어렵다. 특징이고요. 또 화재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병원 시설은 기구 또 산소통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재에 취약한 면이 있다. 또 응급실은 여러분 24시간 개방돼 있다 보니까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그래서 의료시설 경비가 이런 구조 때문에 좀 취약성을 띠고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의료시설 담당하는 경비부서에서 안전예방대책이 나오죠. 첫 번째는 의료시설 안전관리 책임자의 안전 확인 요소가 나오죠. 우리 소화설비라든가, 그죠? 또는 비상구라든가 경보 시스템 상태를 점검한다든가, 또 시설물 내 중요적이나 잠재적 범죄에 대한 지속적 감시 순찰, 또 산소 차단 밸브 상태 점검 등등이 그런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특별히 유의해야 될 보호 대상이 나오죠. 자, 병원에 발생하는 유해 요소 중 잠재적 위험 요소가 높은 응급실, 신생아실, 영안실, 또 환자 소지품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은 특별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또 위험 요소 사전 예방이겠죠. 자, 그럼 예방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경비 업무를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숙박시설 경비입니다. 자, 숙박시설 경비원의 임무는 다 경비 순찰 활동을 하겠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경비 보고서 작성도 나옵니다. 또 숙박시설은 고객의 분실물 확인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자, 숙박시설 경비원 교육이 나옵니다. 일반적 교육의 종류가 나오죠. 자, 신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재교육이 나옵니다. 자, 숙박시설 경비원에 관해서는 신규 교육은 안전관리 전반성이라든가 경비원에 갖춰는 기본적 태도. 자, 재교육은 일반적으로 경비원들의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정신교육 강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지휘 체계화를 계획하는 교육이죠. 자, 경비원 교육이 있네요. 일반 경비원 교육에서는
경비 관련 법규를 소개한다든가 불법의 발견 시의 대응, 화재 발생 시의 대응, 대피 절차, 또 열세 통제, 응급치료 등등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경비 관리자 교육도 나오죠. 전문적 교육을 병행해서 하는 의미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규모 상업시설하고 대규모 우리 주거시설에 민간 경비가 나오죠. 자, 이 파트는 여러분, 자, 대규모 상업시설, 호텔, 백화점, 쇼핑센터 등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성적도 빠르게 나와 있네요. 자, 민간경비 성장 기회가 되는 것인데요. 자, 포인트는 이 대목입니다. 자, 우리 개인 영역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공경찰의 접근을 가능할 제한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자, 대규모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민간 소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경찰의 접근을 특별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많은 고객들 유치해서 영리추간 상업의 특성 때문에 공공경찰 접근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냐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보통은 대규모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 경비를 자체적으로 두거나 계약을 통해서 고용하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대규모 상업시설에서 민간 경비는 소비 욕구를 최대한 자극하기 위해서 공중의 접근을 극대화시키는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규모 상업시설의 민간 경비입니다. 그 민간 경비에서는 공중의 접근을 극대화시킨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일반인 접근을 차단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일반인 접근을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상업시설로 공중의 접근을 극대화시킨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대규모 주거시설 등장이 나오겠죠? 자, 주거시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분들은 우리 주거시설의 민간 경비 업무들이죠. 자,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가속도가 확실하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대규모 주거시설에서는 범죄 예방 활동하고 위험관리 업무죠. 자, 여기에는 공동체 구성원 참여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정도로만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호 업무입니다. 자, 경호기는 나와 있죠. 자, 각종의 위해를 제거해가지고 경호 대상자에 대해서 신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반 활동을 말할 것이고, 자, 국가기관 행사를 공경호, 영리 목적의 것이 민간 경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경호의 목적이죠. 1차적으로는 경호 대상을 보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질서 유지. 자, 그래서 보호되는 권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경호 관련된 위험 요소입니다. 자, 먼저 일반적 군중이 있는데요. 자, 일반적 군중은 호의적인 군중도 있고 또 비호의적인 군중도 있죠. 자, 호의적인 군중입니다. 자, 여기는 또 비성적 행동을 돌발적으로 저지른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비호의적에서는 불만 적대감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유행을 저지른 경우가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파파라치라고 나와 있죠. 여기는 말대로 우리 그 이탈리아로 맹행거리로 달라는 벌레를 의미하는 것, 이것을 파파라치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개인의 프라이빗 접근에서 특정 사진 촬영해서 파는 그러한 직업을 파파로치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테러범이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테러범은 테러는 폭력수단 쓴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를 테러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테러범에 관련돼 가지고는 국민부와 공공안전 테러방지법이 나와 있죠. 자, 테러 개념이 나와 있네요. 자, 국가 지자체, 애국 정부의 권한을 방해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목적으로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그 행위를 테러라고 합니다. 자, 테러 단체 하나 받으시면 됩니다. 자, 테러 단체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단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테러 단체는 국제연합이 지정하는 것이다. 우리 국방부장이 정한다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라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테러 위험인물 있고 애국인 테러 전투원, 또 테러 자금, 자, 대테러 활동 나와 있죠? 자, 테러 관련 정보 수집하거나 테러 위험 인물을 관리한다든가 또 위험물질 등의 안전관리, 또 인원시설 장비 보호, 또 국제 행사 안전 확보, 테러 위협의 대응 등에 관한 재반 활동을 대테러 활동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이 정도 봐두시고요. 자, 경호 기본 원리입니다. 자, 경호 기본 원리는 3중 경호 이론이라고 그러죠. 자, 3중 경호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 경호는 외곽 경호가 있고 또 우리 중간 경호가 있고 그다음에 근접 경호죠. 가장 가운데 근접 경호다.
외곽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정보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중간 경우는 사전 예방 경활동하는 것이고, 또 현실 실질적으로 경활동을 근접 경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근접 경호는 경호 대상자로부터 50m 이내 거리 근접 경호라 봐두시면 되겠고, 자, 중간 경호는 경호자로부터 1000m 이내 거리를 의미합니다. 즉 소청, 유효 사거리 고려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외곽 경우는 1000m 이상이죠. 자, 소구경, 곡사화기, 유효 사거리 고려 설정된 개념이 외곽 경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자, 경호 4대 원칙이 나옵니다. 자, 자기 희생 원칙이 나와있죠. 자기 희생 원칙입니다. 또 자기 담당 구역 책임의 원칙, 또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또 목표물 보존의 원칙이 경호 4대 원칙은 4가지 있기 때문에 그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혼잡 행사 경비가 나옵니다. 혼잡 경비는 여러분들 대규모 콘서트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또 우리 스포츠 행사가 이루어지거나 그럴 때 발생되는 위의 요소를 경계 등하는 것을 혼잡 경비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비업법상 규정이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 경비업법에는 혼잡 경비를 경비 업무 유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근데 일본의 경우는 규정하고 있다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연장 행사장에서 군중심리입니다. 자, 군중심리는 자기 이상 행동을 하는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하는데요. 자, 정상 군중심리가 있고 이상 군중심리가 있죠. 자, 정상 군중심리는 호기심이나 동정심, 기타 등등이죠. 자, 그래서 이런 군중심리를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상 군중심리는 정세의 충동성 또는 추리의 단순성, 욕망의 확장성 또는 도덕의 모순성이 나오죠. 그래서 비합리적이고 태행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이상 군중심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군중관리의 기본 원칙이 나옵니다. 자, 대규모 군중이 운집한 상황에서는 비합리적, 비도덕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밀도를 희박화시킨다. 말도 너무 밀집되어 있으면 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군중심리에 좌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밀도를 희박화시키는 것이고, 이동 과정을 일정화시키는 것이고, 또 경쟁적 상황을 해소시키는 것이고, 또 지시의 철저 등이 나오죠. 군중관리의 기본 원칙이다. 하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공연행사장에서 안전사고 원인 나와있죠. 시설물 안전성 검토를 안 했거나 현장의 관리 능력이 부족해서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안전관리의 주요 대상입니다. 자, 자동차 절도, 강간, 강도, 폭행도 발생된 주차장, 소매치기는 돌발사건, 큰 티켓 창구 등이 나오죠.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큰 티켓 창구, 출입문, 자, 이런 것들이죠. 주요 대상입니다. 자, 안전관리 기본 원칙은 최대 수용인을 확인하고 또 비상구나 살치구 대피로 확인 등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에 취해야 된다고 봐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반적 군중심리 효과적 관리해 가지고 안전성을 유지해야 된다. 또 일반적 우리 유관기관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성경비죠. 호성경비는 현금, 유가, 증권 등이죠. 자, 이런 것을 말 그대로 호성할 때 일체 경비 지원 활동을 호성경비다. 자, 호성경비는 일반적으로 단독 호성 방식이 있죠. 자, 단독은 통합하고 분리가 있네. 자, 통합이라는 것은 경비업자 자체가 소유한 일반 차량, 무장 차량을 사용해서 운송 업무하고 호송 경비 업무를 같이 하는 것. 통합 호송입니다. 자, 분리 호송은 운송업자가 고가물질 전투기에 적재해서 운송하고, 아울러서 이런 적재 차량의 경비는 또 경비업자가 무장비차에서 따로 경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운송하고 호송을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분리 호송이다. 그러니까 동승 호송은 경비상 물건 적자군 운송자 차량에 경비업자 경비원이 동승해서 호송하는 것. 자, 휴대 호송은 우리 경비원이 직접 휴대해서 운반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네, 단독이고요. 자, 협력 호송 방식은 단독 호송만이 2개 이상 결합해서 조를 이뤄서 하는 것을 협력 호송 방식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은 호송경비까지 정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